예, 첫 번째 발표할 광주 광산구청장 김삼호입니다. 오늘 제목은 많이 익숙한 제목입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복정책, 철학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이제 데이터 행정으로 행복정책 추진해 수 있다는 말씀을 공유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 역사가 26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역사를 가만 기수별로 분석해 보면 1, 2기 때는 대개 지역개발, 3, 4기 때는 시민참여, 그리고 5, 6기 때는 복지나 자치 이쪽이 집중된 구호였습니다. 민선 7기에 226개 지방정부의 구정구호들을 분석해 보면 92개, 즉 40%가 넘는 지방정부가 행복을 구정의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습니다. 행복은 과연 공공행정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그냥 단순 구호에 그쳤지만 이제 행복으로 지방행정이 가는 경향성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추이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정책의 목표가 쉽게 될까요? 실제로 우리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과대평가하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과소평가한다고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는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또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나온 이야기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과학으로 접근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의 재무장관이 지난 2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2021년 예산정책 내역이 행복 데이터를 고려해서 지출이 가장 필요한 지역과 사람에 집중을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 데이터에 근거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제안을 광산구도 하는 겁니다. 광산구는 2019년 신년에 행복 비전을 선포하고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고 행복 지표를 개발하고 그리고 2020년 작년에는 전국 최초로 구청장 직속의 행복정책관이라는 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개발된 행복 지표에 근거해서 행복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100명의 시민 참여단이 있는 가운데서 행복시책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사된 행복 결과를 토대로 올해 행복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구상하고 올해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행복 박람회에 같이 참여하고 있고 이 행사가 끝나면 내일부터는 우리는 행복 영향평가를 광산구에서는 실시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된 행복지표는 공통입니다만은 국제적 표준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자체 지역지표 10가지가 추가됐다는 것만 약간의 특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복조사도를 했는데 1,500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에 행복 지수가 높은 곳, 낮은 곳, 지역, 분야, 계층별로 이것을 엄격하게 한번 평가 분석해보고 정책의 시사점을 발굴해냈습니다. 영역별, 지역별, 계층별 분류해본 행복도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영역별로는 사람 영역, 공동체 영역, 환경 영역 이렇게 세 가지 나눴는데요. 사람 영역을 보면은 대개가 행복 문턱을 못 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물적 자산, 정신적 스트레스, 그다음 워라밸 이쪽이 낮고요. 공동체 영역에서는 대개 문화 기반 시설이 약하다. 그다음에 정책 결정에 어떤 기회에 같이 참여하는 게 좀 낮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환경 영역에서는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다.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산구는 21개 동을 5개 어떤 행정 특성상,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 이렇게 고려해서 5개의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역사, 전통도시, 희망, 복지도시, 이렇게 5개의 권역으로 나눴는데, 그 5개 권역별로도 이 조사 결과를 반영해 봤더니, 되게 두 번째에 있는 행복 복지도시는 좀 복지 수요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되게 이 표에 있듯이, 의료에 대한 또 복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걸로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층별로는 이번 조사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발표할 것은 65세 이상 또 35세 미만 저소득층 여성 이렇게 나눴는데 65세 이상은 대개 우리가 짐작한 것만큼 육체 건강 쪽에 또 외로움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에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대개 안전 쪽에 더 집중된 것이 발굴됐습니다. 이런 행복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초에 우리 광산구청에서는 각 부서별로 행복정책을 추진하는데 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역별, 계층별, 그리고 연령별 어떤 정책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런 방향에서 사업들을 발굴했는데 그 결과 약 130건 정도의 사업이 발굴됐습니다. 그것은 취약 영역별로, 취약 지역별로, 또 취약 계층별로 행복조사, 작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역, 지역, 계층을 특화시켜서 행복 어떤 정책을 더 집중하는 그런 걸로 과학행정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들 몇 가지를 들어보면 우선 작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울감이 증진하고 외롭고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광산구는 행복으로 광산 걷기 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크온이라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12,000명 정도의 광산 구민이 그 모바일 앱에 가입해서 동네별로 경합도 하고 또 아파트별로 경쟁도 하면서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에 대한 불만이 높은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집중하고 또 아까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한 더 어떤 위험도가 높다고 측정되는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과학 행정, 데이터에 근거한 행정을 앞으로 올해 지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행사가 끝나면 이제 행복 영향평가를 해볼까 합니다. 성별 영향평가나 환경 영향평가처럼 정책이나 사업 수립 시 대상 집단, 지역, 개인의 영향을 측정하고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 행복 영향평가라고 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요 사업의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에서의 관점이 견지되고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고 이후에 또 얼마나 행복정책에 부합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전체적인 체계입니다. 이 계획, 광산구만으로 어렵지만 다른 지역과 같이 연대해서 사업을 펼쳐볼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올해 하는 사업이 굉장히 버벅거리겠지만 결국은 이게 국회에서 법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일 것 같고 그 관점에 하나의 모델 만들어 보는데 같이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광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정책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정책을 추진하면서 넓게 보는 새의 눈, 그리고 세밀한 디테일의 곤충의 눈, 그리고 흐름을 알아보는 물고기의 눈,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광산구 행복정책을 추진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광산을 만들고 또 행복정책을 선도하는 광산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